오늘 FDA 자문위가 18세 이상에 대한 얀센의 존슨앤존슨 부스샷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FDA는 모더나 백신의 희귀 부작용 위험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접종 승인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8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을 허용합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독감 유행까지 겹치는 이른바 튠데믹의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85%에 달하는 성인 인구가 최소한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 자신의 살인극을 자백한 뉴욕 재벌 로버트 더스트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관해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이 성인 형량인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오후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어제 모더나의 부스터샷에 이어 얀센의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부스터샷 승인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얀센의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표결에 붙인 결과 승인을 권고하기로 모두 뜻을 모았습니다. 바로 전날인 어제는 모더나사의 부스터샷도 승인된 바 있어 이제 미국에서는 현재 긴급 사용이 승인되어 있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얀센 등 3종의 코로나19 백신 모두 FDA 자문위로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하라는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FDA 전문가들은 화이자와 모더나사의 부스터샷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의료진 등 직업적으로 코로나19에 노출이 잦은 고위험군에만 허용한 반면 오늘 승인한 얀센의 부스터샷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문위 패널은 얀센 부스터샷의 접종 시기를 초기 접종 이후 최소 2개월이 지난 뒤 접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부스터샷으로 얀센 백신 대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즉 교차 접종을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와 오늘 FDA 자문위로부터 승인 권고를 받은 모더나와 얀센사는 FDA 최종 승인을 거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회의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번 달 말부터 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편 오늘 FDA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청소년에게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염증성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미 식품의약국 FDA는 모더나사 백신의 희귀 부작용 위험과 관련 심근염 유발 위험이 더 높은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 12세에서 17세에 대한 백신 승인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아직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했으나 재검토 절차는 몇 주 걸릴 전망이며 최종 결정 시점은 아직 불확실해 수주 동안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국이 잇따라 청소년층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이후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전날 FDA가 외부 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보건 데이터에 따르면 mRNA 백신을 접종한 18세에서 25세 남성들에게서 심근염과 심낭염 발병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는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 접종자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유럽 국가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토대로 모더나 백신 접종자의 심근형 발병 확률이 화이자 백신보다 분명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유럽의약품청 EMA는
모더나 백신 접종자의 심근염 발생 보고가 화이자 백신 접종자보다 3배 많았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특히 2회차까지 접종을 마친 젊은 남성들에게서 자주 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지난 5월 청소년 3,7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심근염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임상 결과를 근거로 지난 6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 승인을 신청했고 이미 캐나다와 영국, 유럽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게 접종이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으로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의 백신이 유일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김세현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이 오늘 11월 8일부터 새로운 여행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은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이는 국제 항공 및 육상 이동 모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탑승 전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 및 해상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음성 증명서는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백신은 물론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한 백신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FDA 승인을 받은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계열사인 얀센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FDA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WHO의 긴급 사용 리스트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내용의 발표 직후 아메리칸 항공을 포함한 미국 항공사, 호텔 및 크루즈 업계 주가도 반짝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작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들의 여행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26개국과 영국, 중국, 인도, 이란 등 33개국에 최근 14일 내 머문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왔습니다. 한국은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지만 11월 8일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미국 입국 승인과 관련해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어떤 요건을 부과할 것인지를 비롯해 몇몇 추가적으로 부여할 내용 등에 대한 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국제 항공 여행객을 위한 접촉 및 추적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과 차일드케어 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지난 13일 새롭게 7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양육비를 지출하는 가정과 차일드 케어 센터 등의 어린이 양육시설, 차일드 케어 등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베이비시터 등 자녀 양육비를 매달 지출하는 가정에 수입보고 증명 등의 자격이 충족될 시 $2,000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 차일드 케어 센터 등의 양육시설에는 최소 $20,000에서 최대 $80,000까지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일드 케어 센터 등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오는 12월과 내년 여름 각각 $1,000씩 지원되며 동시에 직업 유지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내년과 내후년 여름 썸머 캠프를 개설하는 운영단체들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이 프로그램에 자녀를 참가시키는 부모들에게도 참가비의 일부를 보조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국 사라 아델만 국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7억 달러 규모의 예산은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금에서 배정된 것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차일드 케어 센터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 및 고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원을 받게 되는 가정은 매달 양육비의 일부를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12월 말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저지주 보건복지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도 복지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뉴저지주 일대 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을 앞두고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세연 기자입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뉴저지 학교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96건으로 집계됐고 이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도 521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교내 집단 감염이 27건이나 증가하고 확진자 수는 69% 급증한 수치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교내에서 접촉을 통해 코로나19에 3명 이상 감염될 시 학교 내 집단 감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 당국 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12세에서 15세 백신 접종률은 57.1%로 16에서 17세 접종률의 70.1%보다 눈에 띄게 낮은 수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12세에서 15세의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가 5세에서 11세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면 접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교내 집단 감염 사례 등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의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유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으로 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여행이나 외출 등의 외부 활동도 증가하면서 독감이 예년처럼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에게는 고열과 기침, 오한 등 증상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고 코로나19와 독감에 걸린 이들 환자가 한꺼번에 병원으로 몰릴 시 과부하로 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뉴욕시 성인 인구의 85%에 해당되는 600만 명이 최소한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들도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빌 드 블라시 뉴욕시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뉴욕시 성인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 백신을 접종했다며 이는 팬데믹 극복의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일 현재 뉴욕시에서는 성인의 84% 이상이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했고 12세 이상 청소년의 75%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높은 백신 접종률은 입원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NYC Health Plus Hospital 대표 미치 카치 박사는 현재 뉴욕시가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입원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극에 달했을 때 하루 3,000명의 입원 환자가 발생했지만 현재 뉴욕시 11개 공립병원에는 70명의 코비드-19 환자가 입원 중입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960명에서 현재 16명으로 줄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현재 백신 미접종자 수는 100만 명 정도라며 이러한 미접종자들 역시 장려금 지원 등으로 접종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4일 현재 뉴욕시에서는 1,770만 회 이상의 백신이 접종됐고 코비드-19 신규 확진자는 957명을 기록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 자신이 저질렀던 살인극을 자백한 뉴욕의 부동산 재벌 로버트 더스트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AP통신, 더힐 등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 마크 윈덤 판사가 아내 캐슬린 매코맥 더스트 실종과 관련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여자친구인 55세의 수전 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더스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윈덤 판사는 더스트의 범죄를 증인 살해라고 표현하고 살해된 수전 범원은 비범한 사람이었다며 그녀를 살해한 것은 우리 사회의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더스트는 1982년 29세 의대생이었던 아내 캐슬린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수전 범원이 이를 눈치채자 그녀를 총으로 쏴 처형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스트는 공교롭게도 그의 삶과 범죄 행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자신도 모르게 살인했다고 자백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는 인터뷰 촬영이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서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물론 그들을 다 죽여버렸지라고 혼잣말을 내뱉었고 검찰은 이를 유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그를 아내 캐슬린 살해 혐의로도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스트는 뉴욕의 대형 부동산 회사 더스트 오게나이제이션 설립자인 조지프 더스트의 손자이자 시모어 더스트의 아들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19년 12월 뉴욕시 맨하탄 모닝사이드 파크에서 반야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이 성인 형량인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맨하탄 형사법원에서 열린 루치아노 루이스의 살인 사건 선고 공판에서 라블 맨다분 판사는 이 사건의 피고인 16세 루이스에게 성인 형량을 적용 최고 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루이스는 14살이었지만 성인으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2019년 12월 11일 친구 2명과 함께 컬럼비아 대학교 부근 모닝사이드 파크에서 18세 반야대 신입생인 테사 메이저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군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2급 살인과 2급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공범인 10대 2명 중 13세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스를 직접 찌른 혐의로 기소된 16세 라사운 위버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메이저스가 숨지기 직전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돼 방청객들이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칼에 찔린 메이저스는 피를 흘리며 공원의 계단을 걸어 올라다가 가로등 기둥을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맨더분 판사는 피고 루이스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양말을 숨긴 금속 조각으로 다른 수감자를 찌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슬프게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가족이민 전순희의 영주권 무효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동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족이민 모든 순위가 전면 동결 상태로 영주권자 직계가족인 2A 순위는 유일하게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오픈됐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1년 6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이외 시민권자 성년 미혼 자녀인 1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인 2비순위, 시민권자 기혼 자녀인 3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인 4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유일하게 작년 9월 전순위가 오픈된 이래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800만 서류미비 이민자를 구제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임시 체류 허가 제도를 활용하는 추진안을 내놨습니다. 라틴계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 중인 이 구제안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 5년간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등 최대 10년간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진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당초 추진했던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채택 여부를 두고 방안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가 일부 영화관에 임시 코로나 백신 접종소를 설치합니다. 백신 접종소가 생기는 영화관은 맨하탄의 할렘 AMC 매직 존슨, 리갈 유니온 스퀘어, 브롱스의 콩고스 플라자 멀티플렉스 영화관, 브루클린의 리갈 UA 쉽스 헤드베이, 퀸즈의 리갈 A 카우프만 아스토리아, 스태튼 아일랜드의 리갈 브릭타운 찰스턴 등 6곳으로 이번 주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 정부는 1차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100의 현금 카드를 지급하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일대에 주택 절도와 차량 절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경 발표에 따르면 베이사이드 일대의 111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무단 침입한 뒤 금품을 훔치는 절도 사건이 올해 171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경찰서장은 주택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 문단속에 신경 쓰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차량 절도는 차 안에 열쇠나 기중품을 두고 내리지 말며 반드시 차량 문을 잠글 것을 조언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